배고팠던 1960년대. 단돈 10원으로 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라면. 정말 나라 임금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요. 얼마나 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가지고 이 라면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는 너무나 획기적이었던 거죠. 1986년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을 차지한 임춘애. 당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임춘애 선수가 라면을 즐겨 먹고 뛰었다는 보도에 라면 열풍은 더욱 뜨거워졌다. 라면이라고 하는 게 몸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당시에도 깔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라면을 먹고 그 우승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라면도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말 한마디가 라면 사실 그 뭐 열풍에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종원의 라면 시장. 1인당 라면 소비 세계 1위. 지금도 라면 전쟁은 치열하다. 어느 라면의 회장님을 우연히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음식점에서 잡수시고 나오시고 나는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 회장님이 나를 딱 보시더니 아, 우리 원수. 외롭고 고단한 날,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위로가 되고 후루룩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 음식, 라면. 대한민국 라면의 역사를 다시 쓴 농심. 그 창업자 신춘호 회장.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며 기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가 사람들. 이 가운데 식품업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사람. 신교포와 신춘호. 형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신교포 회장이 처음부터 동생들에 맡기고 뭐 명의라든지 또는 사업 기반까지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이제 회사가 커져 나가면서 경영권 다툼이라든지 또는 지분 문제 등으로 조금씩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면들이 결국은 롯데의 그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화의 시작은 동생 신춘호가 라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후부터였다.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어려워진 살림 탓에 밥 대신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던 일본인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라면을 한자로 쓰면 납면이에요. 납자는 면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압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서 칼로 썰기도 하고, 그 납자는 늘린다라는 뜻이에요. 쭉쭉 늘려서 만든 면을 가지고 만든 중국의 음식이었죠. 이제 세계적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건 50년대 후반이고요.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먹고 남은 먹거리들을 모아서 다시 끓여 먹던 시절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급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보지도 못한 그러한, 때로는 뭐 고기 덩어리도 들어 있었을 거고, 뭐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그 음식 찌꺼기를 갖다가 그거를 그냥 걷어다가 먹었던 게 그게 바로 꿀꿀이죽이었던 거라고. 꿀꿀이죽으로 연명하던 시절, 신춘호는 라면이 국민 구호식품이 될 거라고 직감한다. 이에 형 신교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형의 불호령에 크게 낙담하게 된다. 신춘호 회장이 하고 싶었다고 했던 그 아이템이 바로 라면. 신교포 회장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라면이라는 것을 하냐, 그런 게 무슨 돈이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에나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춘호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격호 회장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믿고 갔는데 아주 매몰차게 심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화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오던 신격호는 동생들과의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가장 의지했던 동생 신춘호의 사업 결심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터. 창업주가 데리고 있는 동생들하고 하면 어쩌면 동업 관계지만 창업주 생각은 고용인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런데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이런 사업령에서 부대끼다 보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롯데제과라는 게 롯데제과에서 나와서 같은 제과로 선행료를 만들고 라면을 만드니까 결국은 형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두 형제의 불화는 훗날 자서전에도 언급될 정도로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형의 도움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막막했던 상황. 그러나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위기였지만 형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신춘호는 턱없이 모자란 자본금을 들고 명동 사채시장을 전전한다. 결국 사업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신춘호 회장은 내가 형 그늘에서 늘 있느니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전 1965년에 돈 자기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롯데공업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그 라면을 개인적으로, 이건 롯데그룹과 관련 없는 형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로 라면 그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롯데공업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대방동에 공장을 짓고 야심차게 시작한 라면 사업. 그 첫 제품은 롯데라면이었다. 하지만 그 판매는 녹록지 않았다. 당시 라면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삼양을 이기기 위해 저가 공세의 덤핑 판매 전략을 밀고 나간 것이 도리어 도산 위기를 부른 것이었다. 굉장한 적자에 부진에 부채율이 1000% 가까이 달 정도로 거의 존폐 위기에 있었죠. 이를 생각해 보면 신격호 회장이 충분한 자본금을 지원해 줬다면 신춘호 회장이 이렇게 큰 위기를 겪진 않았을 텐데, 이런 면에서 신춘호 회장이 신격호 회장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삼양라면. 신춘호는 삼양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선두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삼양라면은 우유와 쇠고기를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뛰어난. 그 당시는 이제 라면을 좋아는 했는데 아는 라면은 삼양라면밖에 몰랐죠. 삼양라면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란데 이렇게 쓴 거. 그래서 다른 라면을 몰랐어요. 연이어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당시 라면은 주식이기보다 간식 대용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아 판매율은 계속 저조했고 출혈 경쟁은 이어졌다. 멀쩡한 집안에서는 라면을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한 끼 정도 재밌는 음식이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어떻게 뭐 밀가루로 한 끼를 때우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어머님들이 다 찌개 끓이고 반찬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드디어 밀가루가 우리 식생활을 바꾸는 시대가 열린다. 때마쳐 국가 주도의 혼분식 장려 운동이 라면 판매율에 불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도시락 검사 했죠. 선생님이 점심 때만 되면 도시락 쫙 내놔가지고 요 기다란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다 검사하시는 거야. 쌀밥은 혼나는 거죠.
하얀 쌀밥은 그건 정말 막말로 정말 그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쌀밥만 선호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혼분식을 장려해서. 쌀 생산량의 부족으로 보리와 면 등을 섞은 혼합식을 국민들에게 권장했던 1970년대. 드디어 라면이 때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라면은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대중적 먹거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 실제로 당시에 외식업소들은요, 일주일에 뭐 며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밀가루 음식이나 혼분식을 통해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코미디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혼분식 장려를 통해서 라면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이 붐이 되긴 했죠. 사람들의 입맛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밀가루 소비량과 라면의 소비량은 비례했다. 덩달아 롯데라면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자신이 밀어냈던 아우 신춘호의 성장이 못마땅했던 신격호는 롯데라는 사명을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형의 이기심에 치를 떨게 된 신춘호.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쭉 봤더니 자기 동생 신춘호 회장이 이 새우깡을 만들어서 깡 시리즈로 해서 스낵 위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라면 시장에서 71년도에 소고기 라면을 만들어서 라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롯데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나가서 독자적으로 하려면 롯데를 사용하지 말라.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당시 롯데공업사의 농심라면은 시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상황. 결국 신춘호는 롯데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농심으로 거듭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농부의 마음, 농심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먹거리 회사의 철학을 담았다. 동명의 농심라면 또한 소비자들에게 점차 인기를 얻게 되는데 롯데가의 형제 갈등은 이렇게 농심의 탄생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1975년도 10월 달에 그 농심라면이 나옵니다. 이 농심라면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신춘호 회장이 농심, 농민의 마음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아예 사명을 바꿔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롯데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고 하는 신격호 회장의 그런 어떤 그 압박도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업 이름을 바꾼 뒤 본격적인 삼양 사냥에 나선 농심. 라면의 핵심은 스프. 드디어 라면 국물 맛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삼양라면은 닭을 베이스로 한 이제 스프였고, 농심은 쇠고기 라면이라고 하는 소고기 맛을 베이스를 했었는데, 분명히 소고기와 그 닭고기는 분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물 맛 혁신을 위해 안성에 스프 전문 공장을 세운다. 공장을 세우고 쇠고기 육수 맛을 기본으로 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한다. 한 마리 물고 가세요. 딱 봉투를 열자마자 다시마가 들어있었어요. 고만한 다시마가 뭐 얼마나 맛의 변화를 주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충격이었죠, 당시로서는. 그냥 스프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해산물 건조한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농심의 추격을 가만 보고만 있을 삼양이 아니었다. 국내 최초 컵라면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간편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던 컵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었다. 5명이서 차를 하나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우리 농심에서는 컵라면이 안 나왔어요. 근데 타 회사에서는 컵라면이 나올 때였어요. 컵라면이. 그래서 휴게소에서 그분들이 컵라면을 뽑아다가 휴게소에서 먹었어요. 근데 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안 먹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 거 아니니까 안 먹는다고. 사발면 용기에 용기면이라고 해서 처음 나온 사발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도 자극을 했지만 안 먹으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트렌드에 밀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본격적인 라면 전쟁의 혈투가 벌어지게 된다. 삼양의 컵라면에 대응하는 상품 개발에 시급했던 농심은 맛으로 승부하기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매운맛 라면을 만들기로 한다. 매운맛.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라든지 그다음에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매운맛으로 한번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매운맛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되게 인식이 좋게 다가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운맛을 찾던 신춘호는 설렁탕의 얼큰한 맛을 돋우기 위해 양념장과 김치 국물을 넣어 먹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다. 깊은 맛과 매운맛의 여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판단. 구수하면서도 매운 육수 만드는 것에 도전장을 내민다. 전국의 유명한 양념장, 소위 얘기해서 다대기라고 하는 거를 전부 연구진들이 가서 훔쳐왔어요. 분해하고 해체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멀쩡했던 국물이 그 양념장 한 숟가락, 티스푼 하나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화끈하게 매워질 수 있을까 정도를 워낙 열심히 했다고. 신춘호는 직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매운맛 개발에 나선다. 전국에서 재배되는 매운 고추를 수소문에 가리지 않고 사들였다. 기름에 튀긴 면발의 느끼함을 씻어줄 수 있는 칼칼한 맛을 찾아야만 했다. 밤낮 없이 고추의 매운 향을 맡으며 스프 연구에 몰두했다. 라면 스프에 딱 맞는 고추 품종을 골라내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이 근대화, 산업화, 현대화가 되면서 가파른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한국인의 입맛도 그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되고요. 빨리빨리, 간편 대용식, 거기에 라면이 국민식품으로 부상을 했겠죠. 거기에 맛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매운맛. 혀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고추로 만든 국물을 하루에도 수십 번 마시길 1년째. 연구개발팀은 산지에서 직접 사들인 생고추를 가지고 일정한 맛을 내도록 가공하는 특허 기술을 발명해 표준화에 성공했다. 면발도 200종류가 넘게 만들어 시험했다. 이런 노력은 신라면이라는 결정체로 보답받게 된다. 면을 딱 덜고 국물 이렇게 쭉 따라서 넣으면 마지막에 건더기가 올라가요. 그건 누가 개발했는지 정말. 그러니까 토핑이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도 큼직큼직한 게 들어있고 뭐 태양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저는 신라면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든 계기가 아니었나. 제품명은 신춘호 회장의 성인 매울 신자를 따서 만든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재밌는 게 신자가 매울 신자거든요. 신 회장님 그 성씨예요. 납신자가 아니라 신 회장님이 매울 신자 그 신씨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트라고 그럴지 유머라고 그럴지 아니면 어떤 페이소스라고 해야 될지 신 회장님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번뜩이는 게 있어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 카피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울 때 울더라고. 지금도 이렇게 화면 보고 선전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은 요즘은 선전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보면은 내가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모델들은 이 먹으면은 국물을 좀 여기다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거든.
신라면의 등장은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그동안 삼양라면만을 고집하던 음식점과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라면을 원하게 됐다. 국물 맛은 깊어졌고 끝맛은 얼큰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았기 때문이었다. 칼칼하다 그럴까? 매워서 칼칼함이 아니고 왜 콩나물국 같은 것도 하얗게 끓여도 칼칼하니 그 시원한 거 그런 맛이 좀 다른 라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은 농심을 라면 전쟁의 승자로 이끌게 된다. 공업용 우지를 섞어 만든 라면과 마가린 파동이 일반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슈퍼마켓과 가게는 라면, 마가린 반품 소동이 줄을 잇고 있고 우리 애들이 먹고 우리가 먹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비누나 만드는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언론을 보도나 하니까 처음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 라면 믿고 우리 이때까지 먹었는데. 모든 라면 업계가 매도당할 때 농심은 공업용이 아닌 식물성 기름을 쓴다고 재빠르게 정정기사를 내 오명을 벗었고 그때부터 라면의 왕좌는 삼양에서 농심으로 바뀌게 된다. 승기가 확실히 농심으로 넘어온 것이다. 많은 분들이 삼양라면을 어떻게 일반인 먹는 제품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람이 먹는 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삼양라면을 안 사 먹게 되고 상대적으로 농심 제품을 많이 먹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됐고 이런 이유로 그 삼양식품은 거의 회사가 망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명실상부한 라면업계 1위 농심은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하나 받게 된다. 바로 롯데의 라면 사업 제안이었다.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라면을 출시할 계획이었던 형 신격호가 동생 신춘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매몰차게 내친 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춘호. 몇 달 동안을 끌다 거절한다. 형한테 인정받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나를 인정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심 같은 경우는 1985년도 이후로 계속 시장에서 라면 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의 인정을 뭐 바라고 그런 걸 떠나서 아니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인가?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형이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나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의 좋은 형제를 한순간에 갈라놓았던 라면 사업, 그리고 홀로 서기에 성공한 동생. 사업적 동지에서 적으로 틀어진 가족기업, 그 대표적인 롯데와 농심. 그러나 롯데라면은 농심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생 신춘호는 형의 울타리를 넘어 자신이 일군 영역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 단일 브랜드로만 했을 때는 100개국을 향해 돌파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그 브랜드 네임 그리고 단일 제품으로서 100개국 이상 수출하는 제품은 신라면이 유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 끼가 소중했던 그 시절. 허덕임을 채워주던 라면은 이제 한국인의 입맛을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맛이 되었다. 라면 제국을 평정한 신춘호.